이송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재밌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제 재밌는 유머 게시판을 쭉 보다 보니까요, 1982년에 정말 그 연봉 킹, 소득 신고를 가장 많이 했던 연예인들은 누군가,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이 지금 시장 상황, 주식 시장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블랙박스 주제는 바로 그땐 그랬지로 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이 1982년으로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뭐 30년 전 일인데요. 4반세기가 넘는 그 과거의 일입니다. 이 30년 전 저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조그만 어린애였을 때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1982년에 종합소득 신고한 연예인들 탑 1, 2, 3위만 일단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1위였던 연예인은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유지인 씨가 그때 당시로 1억 3,400만 원이라는 종합소득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위는 정윤희 씨가 9,600만 원. 그리고 3위는 작고하신 이주일 씨가 8,500만 원의 종합소득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금액 자체만 봐도 뭐 그렇게 작진 않은 그러한 금액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금액으로는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의 가치일까요? 바로 여기에 10배를 곱해주게 되면은 바로 현재 가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1982년에 현재 가치로 대략 한 13억 정도의 종합소득을 신고했고, 고 이주일 씨 같은 경우 8억 5천만 원 정도 규모의 종합소득을 그해 1982년에 신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1982년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물가 수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1982년에 제가 매일같이 저희 할머니한테 맨날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100원만 주세요. 자, 이 뭣도 모르고 이제 100원만 주세요 그랬는데, 자, 할머니가 이제 주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0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느냐? 자, 일단 짜장면의 가격은 그때 당시 500원이었습니다. 지금 뭐 한 4,000원, 5,000원 간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거의 10분의 1 수준이고요. 자, 소주 가격은 그때 당시 200원. 그리고 버스 요금은 100원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의 한 10분의 1 수준 됩니다. 그리고 라면 가격도 그때 당시 100원으로 지금 한 1,000원 정도 가니까요.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매일같이 할머니께 100원만 주세요. 그런 것은 매일같이 라면 한 봉지 살 돈 주세요. 뭐 이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꼬마였는데 정말 이렇게 큰 돈 가지고 뭐 했으려고 그랬는지 맹랑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1982년에 소득 수준은 어땠느냐?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몇몇 유명 스포츠맨과 그리고 그때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프로야구의 슈퍼스타. 그때 당시에 이제 슈퍼스타라고 한다면 박철순 씨가 있겠죠. 그때 당시 이제 최고 연봉으로 2,4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요게 10배 곱하면 대략 현재 가치로 한 2억 4천만 원 정도의 가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평범한 과장님들. 자, 우리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 이 밖에 남편분들 이제 보통 과장 정도 직함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때 당시 월급이 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 10배 정도 곱하면 한 500만 원 정도인데 뭐 그 정도 값이면은 요즘 차장 부장급은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때 당시는 과장의 월급이 대략 50만 원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이 민감한 아파트 가격으로 예를 드린다면, 자, 그때 당시 1982년에 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그때 당시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하려고 했던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아파트 가격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었다고 하니까요. 요즘에 10분의 1 내지 한 20분의 1, 심한 경우에는 한 30분의 1 정도 수준의 가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때 당시 물가 수준은 그랬습니다. 대략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합주가지수 주식시장으로 와서 우리가 그 시장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거의 소득 수준은
지금 현재 비해서 10분의 1 수준인데 종합주가 지수는 이 같은 기간 1982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거의 15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982년 연말에 127.31포인트의 종합주가지수는 2013년 어제까지 2013포인트까지 15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배당까지 감안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 거의 한 20배 가까운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식시장을 생각을 하면요. 이 주식시장만 보면은 주가가 급등락을 하니까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그러한 높은 수익률을 종합주가지수가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주식 투자론을 연구하는 많은 석학들의 논문들을 보게 되면요. 자, 물가 상승을 해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얘기냐? 자, 이 주식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추종하는 그러한 속도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물가 상승하면 경기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상승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 인상도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부동산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치, 전체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약간은 늦지만 주식 시장도 따라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되고요. 자, 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본다면은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유머 게시판에 보면은 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는 니아카에 돈을 정말 한 가득 실어야 빵 하나를 살 수 있다. 그러한 얘기가 있었었죠. 자, 그 짐바브웨 증시가 2000년대 중반에 물가 상승률을 추종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물가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게 되면은 주식시장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봤던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 그리고 생활 수준의 상승한 부분 대비해서 종합주가지수가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 좀 한 가지 불안한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1997년 같은 IMF 위기가 왔을 때,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정말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자산 배분 전략으로 좀 융통성 있게 거래를 한다면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에 블랙박스에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좋은 기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꼭 높은 수익률 올해 거두시기 바랍니다.